인생이란 마치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낡은 선물 같습니다. 겉보기엔 부유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길을 잃은 채에 헤매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에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자신의 마음, 즉 마음속 작동 원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저 또한 삶의 급격한 변화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푼돈으로 연명하던 제가 연봉 100만 달러를 벌게 된 건 어떤 교육이나 계획 없이, 심지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했지만 무엇이, 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9년 동안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운이 아니었고 단순한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밴쿠버에서 만난 한 남자가 제 인생의 퍼즐을 맞춰주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를 바꾸려 하기 전에 그 원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곧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이 내면의 세계, 즉 패러다임이 우리의 행동, 결정, 결과를 지배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과 목표들이 무산되었는지 말이죠. 처음엔 열정과 의욕에 차 있었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과거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의 중요성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습관과 신념들의 집합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돈, 사랑, 건강,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는 내면의 지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갇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번영하고 싶다, 나아지고 싶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 등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무의식이 부족함, 실패, 생존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간견을 듣지만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불안하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책장은 넘쳐났고 간견과 컨퍼런스를 다녔지만 왜 제가 성공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구조가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 삶을 바꾼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제 마음에 일으킨 감정적 충격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스스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으로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실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담아 되풀이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모릅니다. 실패, 부족, 자기 비하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제한적이고 작고 빚에 눌린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결과로 드러냅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패턴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직장, 도시, 심지어 관계를 바꾸더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벌기 전 저는 소방관 일을 하면서 밤에는 술집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 3시 악취, 나는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던 저는 문득 벽에 기대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내 운명은 이게 아니야.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여행하며 간견하고
사람들을 돕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의식은 도약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쳐있고 빚에 눌리고 낙담하여 같은 삶을 반복한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매일 감정을 담아 되풀이하십시오. 그러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말이죠. 외부 현실은 내면의 세계를 반영합니다. 거울을 바꾸고 싶다면 거울을 보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문제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을 수도 있죠. 내 빚은 사라지고 불안은 줄어들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배운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열은 감염의 증상과 같습니다. 해열제를 먹을 수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열은 다시 올라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야근을 하고 서둘러 사업을 시작하고 대출을 받고 소유한 것을 팝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더 벌면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결국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이 무의식적인 재정 패러다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소득을 늘리려는 모든 시도는 여러분 자신의 행동에 의해 방해받을 것입니다. 운이 나빠서도 외부의 힘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자리에 가두는 정신적인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수백 번 보았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력 넘치는 사람들도 재정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몇 달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자아상이 여전히 부족함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으로 지탱되지 않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지탱되지 않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 동안 5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입을 올린 선수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돈은 내면의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상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가치, 자격, 풍요에 대한 관계를 재프로그래밍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는데 돈이 적은데도 부자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돈은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정신적, 감정적 진동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부족함, 의심, 두려움의 주파수로 진동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마법이나 미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가장 깊은 신념에 기반하여 정신적인 지름길을 만듭니다. 이는 충동적인 작은 구매부터 잘못된 큰 투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재정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돈을 더 벌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몇 달 동안 저축하지만 꿈을 이룰 즈음 무언가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리듬, 집중력, 의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이 옵니다. 아마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은가 보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믿는 것과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받을 만하다고 믿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어느 날 힘든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넌 항상 야망이 큰 것 같아. 하지만 우리를 봐. 우리가 가진 건 이게 다야. 벗어날 길이 없어. 그 말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너무 높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을 5번째 또는 6번째로 읽으면서 다시는 잊지 못할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은 이룰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변했습니다. 급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직장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주파수가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 부족한 것을 주요 문제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인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자아상 사고방식 프로그래밍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힘차게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결과를 쫓지 마십시오. 원인으로 가십시오. 은행 계좌 잔액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확인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결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것을 바꾼다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삶은 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는 주파수를 바꾸는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강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변화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며 힘으로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노력의 양이 아니라 의식적인 마음, 무의식적인 마음, 그리고 행동의 조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빠르고 놀랍도록 변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인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으로 선택하고 추론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이 실행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마음은 논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두려움, 의심, 불안감을 느낍니다.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이미지는 여전히 실패할 사람, 해낼 수 없는 사람, 충분히 훌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시작은 하지만 중간의 과정을 방해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확신과 감정, 그리고 반복을 가지고 씨앗을 심으면 싹이 틉니다. 하지만 의심, 두려움, 산만함으로 씨앗을 심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록을 만들고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면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그때서야 문제가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제 감정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고 운전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것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주파수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일시적인 아이디어에서 무의식에 대한 명확한 명령으로 바뀔 것입니다.
먼저 원하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마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세부 사항을 보고 색깔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신경 프로그래밍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시각화할 때 여러분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앤드류 후버먼과 같은 신경과학자들은 최근 연구에서 창의적인 시각화가 실제 경험과 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이미지를 자주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2번, 아침에 마음이 가장 수용적일 때와 밤에 무의식이 정보를 가장 잘 받아들일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담으십시오. 이미 현실이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세요. 기쁨, 안도감, 안전함,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이 무의식적인 마음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하지만 아무 행동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든 이미지와 조화롭게 행동하십시오. 매일매일 일관되게 감정적 에너지를 목표와 일치시킨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진동 주파수를 바꿉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문이 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진동에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적용된 과학입니다. 한 번은 세미나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시각화를 하십니까? 그는 네, 매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긍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의식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번 나는 번영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족함을 느낀다면 누가 이길까요? 감정이 이깁니다. 이제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7일 동안 바꾸거나 성취하고 싶은 목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 목표를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그 결과를 시각화하십시오. 감정을 담으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승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전화 한 통, 메모 하나, 녹화된 비디오 하나. 하지만 매일 무언가를 하십시오. 약속드립니다. 꾸준히 한다면 일주일 만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더 집중력이 있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작은 우연의 일치, 여러분을 고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바꾼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에 반응할 것입니다. 기술은 간단합니다. 도전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한 달 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났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어나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감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훨씬 크고 훨씬 미묘하며 훨씬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수준이 여러분이 인지하고 끌어들이고 창조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 지능,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좁은 시각에 갇혀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창문이 잠긴 방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고 그 기원을 의심하지 않고 패턴, 감정,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의식을 조금이라도 확장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이전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 우연,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의 도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삶의 퍼즐 조각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확장은 신비롭거나 도달할 수 없거나 산꼭대기에 있는 승려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정으로 시작합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믿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믿습니까? 성장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나 행복은 드물고 짧은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러한 신념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왜곡하는 흐릿한 렌즈와 같습니다. 자기 개발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한적인 신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더 높은 지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접근하려면 소음을 없애야 합니다. 자동적인 생각을 늦추고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의식은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멈춤에서 자랍니다. 자동적인 반응 대신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강연 후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우연히 그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 때문에 10년 이상 말하지 않은 아들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원한에 사로잡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자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오늘 당신은 제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에 대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의식의 도약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식은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눈빛의 광채를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